자, 교재 페이지 44페이지에 있는 명제 증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통틀어서 배우는 증명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게 총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를 여기서 배울 거예요. 대우증명법하고 기류법을 여기서 배우고 수1에 가서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또 다른 증명법을 배우지. 그 중에 이제 우리 2개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대우증명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기류법이에요. 자, 대우증명법이랑 기류법 둘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요. 대우증명법은 말 그대로 대우명제와 원래 명제의 참거짓이 똑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네가 만약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보이고 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여야 될지 좀 막막해. 그랬을 때 이 명제의 대우인 not Q면 not P다. 이것을 증명을 하는 것으로도 P이면 Q이다가 증명이 된 것과 같은 셈이다. 어차피 저게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일 테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에 대한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있는 예제에다가 한번 필기를 잘 해봅시다. 첫 번째.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명제 mn이 짝수이면 m 곱하기 n이 짝수야. 자, 그러면 m or n이 짝수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대우증명법을 이용하여 대우명제부터 먼저 찾아놓고 해봅시다. 지수야, 이 명제의 대우 뭐니? 그렇지. m과 n이 둘 다 홀수이면 주하나 뭐이다야? 그렇지. m 곱하기 n은 홀수이다. 이것을 이제 직접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홀수이니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2n 플러스 1. 근데 n은 또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m이라는 친구를 2의 a 플러스의 1. 마이너스 1로 하자. 그치? 그래야 왜냐면 첫 번째 숫자 1부터 말할 수 있으니까. 2a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n이라는 친구를 2b 마이너스의 1이라고 한 다음에 a랑 b는 모두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줄게. 증명이니까 좀 엄밀하게 좀 쓰자야지. 수학적 귀납법 대강 썼다가 이제 탈난 친구들 다 기억하시죠? 똑바로 씁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m 곱하기의 n이라는 친구, 이거 라 하자라고 가정해야지. 라 하자. 이런 말이 필요하겠지. 자, 그 다음에 m 곱하기 n을 실제로 계산해 볼 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2a-1 곱하기 2b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전개한 다음에 바로 2로 묶은 결과 충분히 예상 가능하실 테니까 암산을 할게요. 2로 묶으면 뭐 남냐? 2ab 새끼야. 그 다음 마이너스에 a 남고요. 마이너스에 b가 남고 괄호 닫아주고 바깥에 뭐가 남니? 1이 남겠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머시갱이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이 새끼는 분명 무슨 수라서 얘는 확실히 홀수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m 곱하기 n은 홀수다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그러면 결국 둘을 홀수라고 가정했을 때 mn이 홀수임을 직접 증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의 대우 명제인 원래 명제 mn이 짝수면 둘 중에 하나는 짝수겠다라는 명제도 참임이 확인이 된다 라는 거지 뭐. 오케이? 자, 그 다음 기류법. 기류법은 어떤 흐름인지 좀 봐요. 기류법이 정확하게 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게요. 기류법이 뭐냐면 일단 똑같이 P이면 Q이다를 보이고 싶은 건 똑같아요. 당연히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얘를 집합의 관점에서 보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 조건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했을 때 현태야 P이면 Q이다 라는 걸 보이고 싶다는 건 집합 P랑 집합 Q의 포함관계가 어떻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야. Q에 P가 속한다. 이거 심을 보이고 싶은 상황이랑 똑같은 거지. 그 말은 결국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맞냐? 그럼 저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즉, 봐봐. Q라는 집합과 P라는 집합이 요렇게 생겼어요 라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근데 주하나
나는 이거임을 확인하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쳐봤어요.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중에 어느 영역이 사실은 empty, 비어있었음을 확인하면 될까? 어디에 원소가 없으면 사실 이 그림은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되는 걸까요? 1, 2, 3. 1번. 1번이 없으면 Q가 쏙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3번. 자, 요 영역에 원소가 있다고 친 그림이 이거잖아, 그지? 근데 실제로 여기에는 원소가 없었음. 라는 사실을 네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결국은 야, P랑 Q라는 집합을 이렇게 그리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 실제로 아무것도 없던데? 그러면 이런 그림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증명을 하는 게 귀류법이야. 즉, 이 영역이 바로 어떤 영역이 될 건지를 생각해봐요. P이면 Q이다를 보이고 싶은데 이 영역은 P인데 Q는 아닌 부분이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치? 세상의 모든 남자는 잘생겼다라는 명제를 보이고 싶은데 저쪽에 현재가 있어요. 뭔데? 발예란 말이야. 그치? 발예인 부분을 있다고 쳐. 근데 사실은 그 말이 틀렸어. 라는 걸 확인함으로써 이렇지 않고 저렇게 되는 거였네. 라는 걸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P이지만 Q가 아닌 것. P이지만 Q가 아닌 것을 가정을 해요. 근데 이걸 한글로 해보면 뭐냐? 야, Q의 여집합은 결론을 뭐 한다야? 여집합은 뭐야? 아니다라고 하는 거. 부정. 그러니까 결론을 뭐 하고? 그렇지. 결론을 부정해보고 좋댔다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지. 이걸 부정했더니 큰일 났어. 그럼 부정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해돼요? 좀 어떤 의미인지 이해돼? 네가 눈이 깜깜한 채로 어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인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떡하면 일단 남자 화장실이겠지 하고 들어가. 좆됐어. 그럼 뭐야? 철컹인 거지 뭐. 그렇지? 그럼 아 여자 화장실이었구나 라고 결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잖아. 좆이 안 됐어. 이거 좀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네요. 나쁘게 되지 않았어. 그럼 아 이거 남자 화장실이구나 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결론을 부정해보시고 아이고 모순이 생겼네. 그치? 이 좆됐다라는 걸 수학적인 용어는 모순이다라고 말하겠지. 결론을 부정해봤더니 모순이 생겼어. 를 확인함으로써 결론을 부정하는 짓 자체가 안 됐던 거야. 원래 말이 맞는 거라고 왜 굳이 부정해? 라는 거지. 자, 실제로 예시를 풀어봅시다. 이런 느낌이지.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라야.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여 뭐라고 쳐보는 거야? 유리수라고 가정해보는 거지. 그러고서 뭔가 이상함을 발견하시면 된다야. 자, 해볼게. 자,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루트 2가 유리수 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럼 아까 우리 수의 체계 복습하면서 유리수라는 건 어떤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녀석을 말하죠?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를 말하죠. 따라서 루트 2라는 숫자를 P분의 Q. 단 PQ는 무슨 소? 서로소. 물론 정수면서 서로소겠지. 정수라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정수 PQ는 서로소다 라고 하자. 여기까지를 가정한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식을 변형해 나갈게. P를 넘김으로써 루트의 2 곱하기 P는 Q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양변을 제곱을 해주시면 2 곱하기 P의 제곱은 Q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2 곱하기 P의 제곱이라는 건 분명 앞에 2가 곱해졌잖아. 무슨 수야? 짝수. 따라서 Q의 제곱도 당연히 등식이니까 Q의 제곱도 무슨 수여야 돼? 짝수여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봐라. 루트 2 이런 게 아니라 Q는 정수잖아요. 제곱해서 짝수가 된다는 건 Q도 무슨 수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Q까지도 짝수 라는 논리로 잘 흘러가지. 맞냐? 근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Q가 짝수예요. 2의 제곱 또는 6의 제곱, 4의 제곱. 짝수를 제곱하면 Q의 제곱은 사실 그냥 짝수도 아니고 뭐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니? 2의 제곱은 4, 100의 제곱은 10,000, 6의 제곱은 36. 그치? 2가 두 번 생길 거 아니야. 짝수 곱하기 짝수니까. 그러니까 Q의 제곱은 뭐의 배수야? 4의 배수. 맞냐? 그러면 다시 원래 이 등식을 봐. 왼쪽은 2 곱하기 P제곱인데 오른쪽 Q제곱은 4의 배수. 4의 배수라는 건 적어도 2가 두 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얘라 쳐도 남아있는 또 2가 어디 있어야 돼? P제곱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P제곱이 무슨 수가 돼버려? P제곱도 짝수라는 논리로 그냥 지금까지 당연하게 흘러오고 있어. 근데 방금 Q의 제곱이 짝수면 당연히 Q도 짝수였었어야 돼. 왜냐면 홀수의 제곱은 홀수니까. 그럼 제곱한 게 짝수니까 누구도 짝수야. P도 짝수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여 어떤 논리적인 비약도 없이 너무 당연한 말들을 쭉 나열을 해봤어. 근데 그랬더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 나는 PQ를 뭐라고 가정했는데요? 서로소라고 가정을 했지. 근데 P도 Q도 둘 다 짝수면 그거는 서로소니? 아니지. 여기서 뭐가 발생한 거야? 모순. 주한이가 이제 경찰에 잡혀갔다 이거지. 뭔가 잘못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는 들어가면 안 됐었구나. 루트 2는 유리수라고 치면 안 됐었구나. 따라서 루트 2는 무슨 수다? 무리수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지. 서술형이 있는 학교라면 기류법에 의한 증명은 거의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술형이 없는 학교는 혹시 모르지 뭐 수행평가가 또 따로 보일지도 뭐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절대불응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자, 절대불응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부등식이라면 말 그대로 절대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무조건 맞는 부등식이다라는 거지.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얘는 당연히 머릿속으로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맞냐?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절대부등식에서는 이제 등호, 언제 0이 되니?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돼서 괄호 안에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을 조금 같이 공부하자. 자, 먼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면 뭐의 완전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이니까 0 될 때는 a가 무슨 b일 때야? 마이너스의 b일 때지. 반대로 아래쪽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면 a 빼기 b의 제곱이 될 거니까 a가 그냥 b랑 같으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풀마, 마풀 이렇게 위에 거 끼리는 순서가 같고 아래쪽 끼리는 순서가 같아. 이런 식으로 표기하죠. 그러니까 마풀이 아니라 풀마 아니에요? 아니, 순서에 맞춰서 쓴 거야. 알아들어야 돼. 마풀비. 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것도 우리 언제 배웠을까? 수상 다항식 단원인가? 거기서 했어요.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ab 플러스의 b의 제곱이라는 것도 얘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근데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랑 b랑 모두 0일 때 성립을 합니다. 왜 그렇지? 이거 어떻게 왜 그런 거였지? 자, 밑에 증명 직접 해볼 거거든. 그 칸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 나는 여기다 바로 할게. 증명해보자. 주하나, 쟤는 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거지? 어떤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길래?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요. 수상 됐었지? 어떻게 묶이니 이거? 한 방에 묶이는 건 아니었어요. a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제곱에다가 몇 개 남아? 4분의 3 b제곱이 남지. 그러니까 완전제곱 더하기 완전제곱으로 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0 이상이었던 거지.
그리고 당연히 등호 성립 조건은 야 완전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0이라는 건 각각이 뭐여야 돼? 0. 그러니까 먼저 이것 때문에 B가 0. 그러면 B가 0이 여기 들어가니까 A도 0. 둘 다 0일 때만 이 등식은 0이 성립하더라 뭐 이런 거지. 부호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밑에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A 마이너스 2분의 B의 완전 제곱이 될 거니까 한 줄로 마이너스만 추가해 줄게요. 됐지요? 예. 자, 그 다음 3번. 이것도 많이 봤었던 절대부등식입니다. 세제곱 공식에서 많이 봤던 거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의 AB 마이너스의 BC 마이너스의 CA라는 친구도 0보다 크거나 같았었습니다. 왜 그랬지 현재야?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란 말이 이상해. 어떻게 곱셈 공식 변형이 됐지? 응? 응? 그 뭐시기를 내가 물어봤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을까? 오케이. A-B 그 다음에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건 항상 0 이상이고 그렇다면 등호 성립 조건으로 충분히 알 수 있겠네. 제곱 제곱이 0이니까 빵빵빵이 돼야 되고 그 말은 A랑 B랑 C랑 모두 어때야 된다? 같다. A랑 B랑 C가 모두 같을 때 저 식은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라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 4번. 이 식과 똑같은데요. 뒤에만 좀 바꿀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0 이상인데요. 등호 성립 조건이 조금은 다른 것을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건지를 한번 밑에다가 증명해 볼게. 밑에 동그라미 4번에 증명 쓰는 자리가 있죠. 자, 얘를 한번 바꿔보자. 자, 책 안 갖고 나쁜 놈의 새끼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봐. A 플러스 B 또 B 플러스 C 또 C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0 이상은 맞아. 자, 그러면 한 마리 더. 얘가 0이 된다는 건 제곱이 0이니까 A 플러스 B도 빵, B 플러스 C도 빵, C 플러스 A도 빵이야. 그 말은 셋 다 뭐일 수밖에 없니? 0일 때밖에 등호가 성립 안 하겠지. 그쵸? 따라서 등호 성립 조건 얘는 3번과 조금 다르죠. A랑 B랑 C 모두가 제로여야만 저 식은 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여기 있었던 3번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느낌이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이것은 항상 3AB, C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6번에 절대값의 A 플러스 절대값의 B가요. 뭐보다 크냐면 절대값의 A 플러스의 B보다 크고요. 그 다음 절대값의 A 마이너스의 B가 누구보다 더 크냐면 절대값의 A 빼기 절대값의 B보다 크다예요. 얘는 되게 낯설 수 있으니까 잘 봅시다. 일단 느낌상 왜 맞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증명은 직접 해볼게. 자, A도 양수, B도 양수면 두 식은 서로 어때요? A도 양수, B도 양수면 좌변과 우변은 어떨까? 같겠죠. 그치? 또 음수면 어떨까요? 같겠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집어넣어봐. 3 더하기 5, 여기 마이너스 8의 또 절대값. 둘이 같죠? 근데 만약에 부호가 다르면 얘가 5고 마이너스의 2면 좌변은 7이지. 근데 오른쪽은 5-1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에 한번 좀 줄어들고 절대값 씌우니까 3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때 왼쪽이 초과겠지. 그러니까 이 식은 항상 왼쪽이 더 크다는 거 느껴지시니? 오케이? 자, 그 다음 아래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가 5야. 그리고 B가 마이너스의 3이야. 이런 식으로 둘의 부호가 다르면 여기는 마이너스끼리 만나가지고 커지는 효과가 있지, 느낌상. 이쪽은 8이고요. 얘는 5에서 3 빼니까 2 되게 작지 않냐. 그치? 또는 반대로 A가 절대값 측면에서 A가 2고 B가 뭐 마이너스 7이래 봐. 그래도 뺄셈이네 게이드 9가 될 텐데 여기는 2에서 7 빼니까 심지어 마이너스가 돼버려. 이런 식으로 왼쪽이 항상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얘네들은요, 가끔 기억, 니은, 디귿 같은 것에서 참거짓을 따져주세요. 다음 중에 항상 참인 부등식을 찾으세요라는 거에 가끔 등장을 하니까 잘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이름은 딱히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궁금증 때문에 삼각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직접 이 6번을 증명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증명할 때 어떤 직거래를 해야 되냐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좀 정리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길 건데 47페이지를 보시면 두 숫자 A와 B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직거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관찰하거나 무엇을 관찰하거나라고 돼 있니? 첫 번째는 차이를 관찰할 수 있겠지, 당연히. A에서 B를 빼요. 그리고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그러면 A가 B보다 컸음을 네가 확인한 셈이죠. 맞냐? 그 다음에 나눗셈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A랑 B가 모두 양수다라는 상황에서요. A분의 B를 계산을 해봐. 근데 나눗셈을 했더니 얘가 1보다 커요. 그렇다면 B가 A보다 크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뺄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는데 주로 우리 고1 딸이들은 마이너스 그냥 뺄셈으로 비교할 겁니다. 물론 루트가 있으면 뭐 한 다음에 뺄 거야? 제곱한 다음에 빼겠지.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실제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A-의 B는 항상 절대값의 A 마이너스 절대값의 B보다 크거나 같다. 단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등호 성립 조건은 절대값의 A가 절대값의 B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그 다음에 A 곱하기의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대.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저 친구들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증명하고 싶어. 뺄셈으로 할 거야? 나눗셈으로 할 거야? 당연히 나눗셈은 아닌 것 같아. 뭐 저거 분모에 갖다 놔봤자 어떡할 거야? 어머! 그만큼 화났다는 거예요. 자세 똑바로 하세요. 내가 예각으로 접어버리기 전에 허리 둔각을 하면 빠개버린다. 자, 요거 무슨 셈으로 비교할까요? 당연히 뺄셈. 근데 그대로 빼면 당연히 안 빼져. 이상하니까. 뭐 하고 뺄 거야? 제곱하고 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시다. 절대값의 A-의 B라는 친구를 제곱하자 마이너스 절대값의 A 빼기 절대값의 B를 제곱한 다음에 빼보겠습니다.로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주하나 얘 제곱해봐. 어떻게 되니?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절대값 무시해도 돼. 원래 하던 대로 해요. 뭐니? 자, 이렇게 나오고 뒤에 부분은 시영이가 한번 전개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그치, 얘는 절대값의 A, B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겠지. 맞냐? 왜냐면 A, B의 부호를 모르니까요. 자,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A제곱, B제곱은 이렇게 지워지고요. 부호 보시면 결국 2배의 절대값의 AB 마이너스의 AB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얘는 만약에 AB가 양수면 뭐가 돼요? 0. 만약에 AB가 음수면 부호가 뭐가 돼요? 플러스. 왜냐면 절대값은 언제나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붙으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자, 그래서 항상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나? 근데 아까 우리가 입으로 해보면서 확인했어. 어떨 때 0이 됐었지? A 곱하기 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였어? 음수일 때였어? 그치? A 곱하기의 B가 양수. 근데 물론 0도 괜찮으니까요. 0일 때 등호가 성립을 했습니다. 맞니? 근데 요 앞에 이 절대값의 A가 절대값 B보다 커야 된다라고 나온 건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애초에 이 식을 봐봐요. 좌변은 무슨 수야? 양수지. 뭐 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0 이상이지. 우변은요? 몰라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쓰신 거 위에다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의 A가 절대값의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논리를 펼친 거고요. 좀 밑에다가 이렇게 써보자. 그럼 만약에 절대값의 A보다 절대값의 B가 클 때는 잘 생각해봐.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커요. 좌변은 언제나 0 이상이라며. 근데 우변은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지. 그럼 더 이상 이거는 뭐 빼서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양수는 음수보다 큰 거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자명하다라는 말을 써요. 자명하다가 뭔지는 알지. 명백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절대값 A가 절대값 B 이상일 때는 뭐 이와 같은 짓거리 해줬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등호가 성립하려면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A, B의 부호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됐음을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이어서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생긴 거 7번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절대값의 A 플러스의 B라는 친구는요, 언제나 절대값 A 마이너스의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대. 단, 등호 성립 조건은요,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고, 이번엔 A 곱하기 B가 0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더 크다. 라고 치면 뭐 힘들게 할 필요 있어? 좌변은 무슨 수인데? 양수 또는 0 이상인데 우변은 무슨 수야? 음수. 뭐 힘들게 쓸 필요 있냐고? 없지.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이때 주어진 부등식은 자명하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럼 반대로 절대값의 A라는 친구가 절대값의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지금부터는 양수 대 양수의 싸움이니까 제곱 빼기 제곱을 똑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A 플러스의 B의 제곱 마이너스, 자, 빠르게 필기합시다. 절대값 A 마이너스의 절대값 B의 전체 제곱은 너네가 대충 쉬워 보이니까 또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속도 올릴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2AB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뒤에 거는 제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의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의 A의 B 이렇게 될 거야.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이 지워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친구를 2로 묶으면 절대값의 AB 플러스 A 곱하기의 B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얘들아 만약에 AB가 양수면 이건 무슨 수됨? 양수가 되지. 근데 AB가 음수면요? 0. 당연히 AB가 0이어도요? 0. 그러니까 결과는 다 0 이상인데 방금 우리가 입으로 해봤어. 언제는 0이 되더라? A 곱하기 B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또는 0도 포함해줘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케이스 중에서 요럴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절대부등식 성립하는구나. 이런 걸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루한 증명 조금 끝나고요. 산술기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나왔는데 여기가 여러분들의 내신을 정말로 갉아먹을 녀석들이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진짜 못하잖아. 근데 나도 고1 때 못했어. 어렵더라. 그러니까 너네도 어렵겠지. 조금 줄일까요? 자, 산술, 기하, 평균의 부등식입니다. 자, 일단 산술 기하가 뭐냐?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산술 평균, 아리스메틱 민, 바로 2분의 A 플러스의 B고요. 기하 평균, 지오메트릭 민, 바로 루트의 AB였습니다. 이거 수원 시간에 얘기했나? 왜 기하 평균이 루트 AB인지? 넓이 어쩌고, 맞아요.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건 도형에서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A와 B인 어떤 사각형과 똑같은 넓이를 가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구하고 싶었어요. 뭐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나온 거라서 말에 기하라는 게 붙었대.
그러면 당연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루트 AB가 되겠지. 자, 근데 저들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반드시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성립한대요.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지? A랑 B가 같을 때지. 그리고 산기는 언제 반드시 쓸 수 있냐면 A랑 B가 모두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만 쓸 수가 있다. 맞지? 왜냐면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거나 그런 거 귀찮으니까 생각 안 하겠다 이거예요. 됐죠? 자, 왜 그런 건지 한번 증명을 직접 해봅시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당연히 빼면 돼요. 근데 그냥 빼면 안 돼. 어떻게 뺄 거야? 제곱해서 빼자. 자, 증명, 프루프, 빈칸 쓸 때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바로 2분의 A 플러스의 B를 완전 제곱하신 다음에 또 루트의 AB를 완전 제곱해봅시다. 그러면 4분의로 쭉 될 거고 앞에 A제곱 플러스의 B제곱이 나올 거고요. 원래 분자에 2AB가 있었는데 뒤에 마이너스 AB가 들어와. 근데 4분의 통분돼서 들어와. 그래서 마이너스 2AB가 돼버려. 그래서 얘가 또 뭐의 완전 제곱이었냐면 2분의 A-의 B의 완전 제곱이었기 때문에 완전 제곱은 0 이상이고요. 0 되는 건 당연히 A가 B랑 같을 때였구나. 증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맞냐? 자, 그런데 요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를 어떤 용도로 쓰느냐 하면 저 식을 보면서 잘 대답하면 돼. 이 친구를 쓰는 용도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A 플러스 B라는 식의 최 무슨 값을 구할 수 있는 꼴이니? 최소를 구할 수가 있지. 왜냐면 얘가 뭐 이상이니까. 맞죠? 반면 A 곱하기 B, 즉 곱셈의 무슨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얘의 최대를 구할 수 있는 식의 방향으로 부등식이 주어지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 해보자는 거야. 밑에 이그젬플을 봅시다. 1번 x 곱하기 y가 1이 올시다. 그랬을 때 나보고 2x 더하기 3y의 최소값을 구하재. 자, 여기다가 즉시 산술기하를 쓰겠습니다. 원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루트 ab지만 보통 나도 익숙한 게 a 더하기 b는 2루트 ab로 보통 많이 하시죠. 분수 싫으시니까. 그러니까 바로 적용한다. 2루트 얼만겨? 6xy. 그런데 xy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2는 2루트의 6이다. 최소값이 2루트 6이라는 뜻이네. 끝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요. x 더하기의 4y가 얼마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16이래. 자, 그랬을 때 x의 y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16이라고 주어진 x 더하기의 4y에다가 바로 산술기하를 때려버린다 이거지. 그럼 주한쿤 얘는 2루트 얼마 이상입니까? 2루트 4x. 그렇죠. 2루트 4xy입니다. 그런데 그 좌변에 있는 x 플러스 4y가 16이래. 그러면 2루트 4xy가 16 이하다. 나눗셈 홀로로로 가시면 xy는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약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16인 거지. 맞냐?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안 만났으니까 괜찮겠지만 하나 주의점이 있긴 해요. 산술기하를 사용할 때 주의점. 산술기하를 쓸 때 반대편, 즉 무슨 말이냐면 네가 2x 더하기 3y에 대한 범위가 궁금할 때는 상대편인 xy 부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y라는 녀석에 대한 범위가 궁금할 때는 그들의 덧셈인 x 플러스 4y라는 부분, 즉 반대편이 반드시 상수가 될 때만 사용할 수 있어요. 적어놓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 지금은 뭐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긴 할 겁니다.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코씨는 진짜 익숙해지지 않으면 문제 풀 때 안 보여. 나도 진짜 잘 안 보였던 기억이 나요. 자, 일단 코씨 주바르체 부등식이 뭐냐면 얘는요. 산술기하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얘는 A와 B와 X와 Y가 음수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성립을 해요. 바로 어떤 부등식이었냐면 이런 부등식이었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란 친구는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였습니다. 자, 이때 등호 성립 조건도 조금 특이했지. 자,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지? 그쵸? A 대 X는 B 대 Y가 성립하면 됩니다. B가 성립하면 된다는 거지. 뭐 저거는 A분의 X가 B분의 Y다는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도 일단 얘는 외우는 꼴부터 좀 힘드니까 잘 외웁시다. 제곱 안에 있는 것끼리, 그치? 제곱 안에 있는 거 얘 제곱끼리 순서 맞춰서 곱하고 순서 맞춰서 곱하고 뭐 이런 거지 뭐. 열심히 해야지 뭐. 자, 그럼 얘는 일단 증명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뺄셈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루트 같은 게 없으니까 그대로 바로 뺄셈을 시도해 볼게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뺍니다. AX 플러스의 BY의 완전 제곱을 한번 빼보자. 이렇게 갈 거야. 빠질 거 그냥 암산으로 할게. 먼저 제곱했을 때 A제곱 X제곱과 얘의 제곱이 사라져. 또 B제곱 Y제곱과 얘의 제곱이 사라져. 안 사라지는 새끼들이 이렇게 좀 어긋나게 만난 이 친구들이야. 써볼게. A의 제곱과 Y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과 X의 제곱. 이게 살아남았고 또 이 친구 완전 제곱하면서 가운데 생기는 마이너스 2배의 뿅뾰로 뿅뿅뿅뿅뿅 이게 살아남았을 겁니다. 그럼 이게 또 새로운 또 완전 제곱식이 됐던 거지. 바로 앞에 있는 AY 가운데 마이너스 뒤에 있던 BX 이 녀석의 완전 제곱이다.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고요.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였냐 하면 당연히 A 곱하기의 Y가 B 등호하기의 X랑 같을 때겠지. 근데 이렇게 써있으면 잘 안 보여. 헷갈리니까 부등식을 이렇게, 아니 등식을 이렇게 바꾼 거지. A분의 X는 B분의 Y다. 이렇게 바꾼 거지. 그치? 얘분의 얘라는 비율과 B분의 Y라는 비율이 같으면 된다. 그걸 나는 그냥 이렇게 비례식으로 쓴 것뿐이고요. 분수로 쓰면 이겁니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당연히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거냐라는 걸 식의 형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얘는 용도 1번. 당연히 보시면 1차식의 형태 있잖아요. 1차식. 우변에 1차식 AX 플러스의 BY 저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얘의 제곱은 뭐 이하니까 그 제곱을 풀면 마이너스 뭐시기 이상 플러스 뭐시기 이하 이렇게 되겠지? 맞냐? 얘의 제곱은 4 이하 그럼 뿔마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1차식 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2차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같은 꼴. 여기 좌변에 있는 이 새끼. A, B는 숫자야. 여기도 뭐 숫자로 되겠지. 그럼 이 친구는 뭔가 이상이야.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에 사용이 될 것이다. 맞냐? 어떤 느낌인데 한번 봅시다. 1번 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5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의 y의 최대와 최소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다. 생김새를 최대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2x 플러스 y라고. 그러면 이게 우변에 있는 녀석처럼 생각을 해야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겠네.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는 건 우변밖에 없어요. 좌변은 최대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얘는 뭐 이상밖에 안 나오지 뭔가보다 작다는 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 최소를 물어봤다라는 건 얘가 우변이구나. 그러면 A가 이 역할이고요. 그렇지? Y 앞에 1이 있는 거네. 이거 보면서 천천히, 안 익숙하다면 천천히 바로 2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써주셔야 이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2x 플러스 y의 완전 제곱이다로 바뀔 수 있다. 자, 그런데 좌변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5 곱하기 5니까 25였단 말이요. 제곱한 게 25 이하라고. 그러면 최대값은 플러스의 5겠구먼. 최소값은 마이너스의 5겠구먼.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 더하기의 3y라고 하는 것이 6이다 라고 주어졌을 때 나보고 x의 제곱 플러스의 y의 제곱의 최소값을 찾으래. 2차식 형태인데 최소를 찾으래네. 그러면 이거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좌변에 있는 것처럼 봐야겠구만. 그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구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우변에 써먹을 것 같은 1차식의 형태가 뭐냐면 1 곱하기 x에다가 3 곱하기 y니까 걔를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요게요 1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y의 완전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지. 따라서 10배의 괄호치고 x의 제곱 플러스의 y의 제곱이 얘 66에 30에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따라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5분의 18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나? 물론 이런 간단한 예시로만 나오는 게 코시 슈바르츠는 아닐 겁니다. 자, 지금부터 8번부터 뒤로 쭉 풀 텐데요. 쉬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실전 MSG 페이지 52페이지에 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양수 AB에 대하여 AB 플러스 A 플러스의 B 요것이 24를 만족한다. 그랬을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나왔다. 자, 문제에서 이거는 단서를 읽어내는 방법인데 A랑 B가 양수라고 줬어요. 그러면 무슨 부등식을 쓰라는 얘기 같니? 산술 코시 중에 산술. 왜냐면 양수란 조건이 있을 때 쓰는 건 산술이니까. 물론 양수란 조건만 있어도 당연히 코시는 쓸 수 있어. 코시는 언제나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를 만드는 또는 문제를 타이핑 치는 쌤들 입장상 뭔가 산술로 풀게 만들고 싶으면 저렇게 양수라는 말을 쓰고요. 코시로 풀게 하고 싶으면 그냥 실수란 말을 주지 코시 문제를 굳이 양수라고 제한해서 주지는 않으니까 바로 눈치를 까고 한번 해보자. 자, A 곱하기 B를 만들고 싶으니까요. 바로 AB 플러스 A 더하기 B라는 거에다가 산술 기하를 때려볼까요? 물론 A 플러스 B에다가만 때릴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AB 플러스 2 루트의 AB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식이 나오냐면 AB 더하기 2 루트의 A의 B라고 하는 친구가 20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푸느냐. 여기 있는 루트의 AB라는 거를 하나의 알파벳 T 정도로 보면요. A 곱하기 B는 T에 뭐라고 쓸 수 있어? T제곱. 그래서 주어진 식이 T제곱 플러스의 2T. 그게 마이너스의 24 해주시고 이게 0 이하로 바뀌면 2차 부등식이 되겠지.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의 4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요. 4보다는 아니지. 맞냐? 마이너스 4인가? 마이너스 6부터겠죠. 마이너스의 6부터 t는 4까지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t는 루트 ab였으니까요. 당연히 루트의 ab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0 이상이고 4 이하로 바뀔 거고. 어차피 최대값 구하는 거였으니까 마이너스 6쪽은 딱히 신경을 안 썼어도 4 이하다라는 걸 통해 최대값은 1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었겠네. 자, 그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4x 플러스의 7y가 70의 2다 이렇게 주어졌다. 자, 그래놓고 나보고 찾으라는 거 뭐냐면 루트의 4x 플러스 루트의 7y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얘는 산술기하는 쓰는 타이밍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산술기하는 어떨 때 쓰라고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의 반대편이 항상 무슨 수가 딱 돼줘야 돼? 상수가 돼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산술기하 써주면 2루트 한 다음에 28xy인데 xy가 딱 얼마다라고 정해져 있어 없어? 없지. 너네가 하기 쉬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다가 일단 산술기하를 때려가지고 2루트 28xy라고 해가지고 xy의 범위를 구해놓고 여기에다가도 산술기하를 이런 식으로 취하는 거. 뭐 루트가 더 있겠지만 이게 잘 제외하면 안 되는 짓거리야.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문제에서 산술기하를 여러 번 쓰면 또는 산술도 마찬가지고 코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등식을 여러 번 쓰면 위험한 이유가 뭐게? 내가 예시를 든 적이 있을 거야. a 더하기 a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a분의 4 이 친구를 산술기하 개꿀 산술기하 개꿀 해서 최소값은 4다. 2 플러스 4니까 6이다 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될 것 같았어? 안 돼.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지. 여기에다가 산기를 썼다는 건 얘랑 얘가 같으니까 a가 얼마일 때 상정한 거고 1일 때. 요거랑 여기 같다는 건 a가 얼마일 때 2일 때를 상정해버린 거니까 얘가 1이다 얘가 2다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잖아. 같은 a인데.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산기를 여러 번 쓰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상태에서 안 된다. 물론 가끔 등호 성립 조건이 동일해가지고 여러 번 쓸 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고 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산기로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뭘로 푸냐? 당연히 상기가 아니면 코시일 텐데 일단 다 써놓고 볼게. 여기다가 써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자. 왜냐면 아직까지 안 익숙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산기고요. 그 다음에 코시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x제곱 플러스의 y의 제곱 하신 것이 그거는 같다 ax 플러스의 b의 y의 완전 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코시임을 눈치채면 되냐면 이거지. 루트 4x를 뭐 하면 4x가 돼요? 제곱. 루트 7y를 뭐 하면 7y가 돼요? 제곱. 그지? 그런 식으로 뭔가 그냥 1차식과 2차식이 같이 등장하는 건 코시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친구는 코시를 써줄 건데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지. 바로 여기 있는 주어진 4x를 루트 4x의 제곱으로 본다. 7y라는 걸 루트의 7y의 제곱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좌변에 있는 이 자리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루트 4x 더하기 루트의 7y의 범위가 궁금해. 근데 코시 보면 여기 a랑 b가 있어야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1이라서 안 보인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앞에 필요한 건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지. 맞지? 이런 식으로 숨어있는 1 갖고 해야 되는 코시 슈바르츠가 은근히 쉽지가 않더라. 자, 그러면 좌변은 2 곱하기 근데 여기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냥 4x 더하기 7y거든? 그래서 72예요. 따라서 2 곱하기 72가요. 바로 루트 4x 플러스 루트 7y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당연히 풀어주면 여기 144니까요. 정답은 12다. 이렇게 나오겠지. 준혁이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실수 A, B, C 대하여 A제곱 플러스의 B의 제곱은 4. 그 다음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은 18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보고 구하라는 게 두 종류가 있거든. 첫 번째 A, B 플러스 C, D의 최대값. 그 다음 또 하나는 A, C 플러스 B, D의 최대값이야. 조금 생김새가 다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생김새를 봐. 먼저 얘를 먼저 조져보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두 마리가 바로 곱셈되는 건 산기야 코시야? 코시지. 산기 쪽은요, 아니 코시 쪽은요, 같은 괄호 안에 있는 건 곱해지지 않아. 그지? 저쪽에 있는 새끼랑 곱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들끼리 곱해지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는 산기를 써볼 거야. 바로
핑크로 색깔 맞출게요. a의 제곱 플러스의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산기에 의하여 2a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였지 않습니까? 4는 이죠. 따라서 a 곱하기의 b는 2 이하네. 따로따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18이라고 하는 c의 제곱 플러스의 d의 제곱도 산기 때리면 2 곱하기 cd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따라서 c 곱하기의 d는 9 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준 것 바로 최대값은 11, 라지 m은 11이겠네. 자, 그런데 두 번째 요쪽 AC 더하기 BD는 생김새가 뭐냐면 남의 것끼리 곱해져 있어요. 자, 남의 것끼리 곱해지는 건 유일하게 코씨밖에 없단 말이야, 둘 중에. 이런 식으로 남의 것들 곱할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코씨를 할 겁니다. 바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을 곱한 것은 뭔가보다 크거나 같아요. 찌수야, 뭐보다 크거나 같을까? 저 생김새 똑같이 하고 있어. 좌변이야. 그렇지. AC 플러스 BD의 제곱이지. 근데 이제 좌변은 여기가 4고요. 여기가 18 이렇게 나오니까 72죠. AC 더하기 BD의 제곱이 72 이하이기 때문에 따라서 최대값은 루트 취해준 6루트의 2겠네. 72의 루트니까. 따라서 얘네들의 곱은 66루트 2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11번. 이 교재에 있는 문제는 좀 복습을 좀 잘 좀 해주세요. 중요한 문제 같은 걸 다 넣어놓고 수업하는 거니까 순서자에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 11번. 3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의 4x라는 친구 플러스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플러스의 3 그거 분의 16.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래. 덩달아 x랑 y가 얼마일 때 최소니? 라는 것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생김새를 잘 익숙해 놓자. 뭔가 미지수들이 분자에 있는 거랑 분모에 있는 것들의 덧셈이야. 그것의 최소값을 알 수 있는 건 둘 중에 뭐니? 미지수가 분자와 분모에 있을 때 저 산기의 활용 알지 않을까? 여러분들 a 더하기 a분의 1은 뭐보다 크거나 같죠? 2루트 1보다 크거나 같잖아. 얘를 활용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미지수가 분모와 분자에 있을 때의 최소를 찾는 건 바로 산기겠죠. 근데 산기를 쓰려면 완벽하게 미지수가 깔끔하게 없어져 주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둘이 곱하는 게 같아야 된단 말이야. 분모를 건드리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냅두고 여기 있는 새끼를 얘로 끼워 맞출 거야. 즉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의 3만 일단 여기서 추출하고요. 일단 얘랑 산기를 쓸 작정을 미리 합니다. 그러면 떨거지가 있거든. 원래 3x제곱이었는데 x제곱만 여기다가 갖다 썼으니까 뭐가 없냐면 2x의 제곱이 더 추가로 필요해요. 2y제곱은 그대로 썼어요. 마이너스 4x 뭐 어디 갔어? 여기 써야지. 플러스 3 없는데요. 만들어버렸네. 빼기의 3으로 보정해 주셔야지. 그치? 자, 그러면 요 녀석은 바로 산기를 쓰면 뭐보다 크거나 같니? 2루트 16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건 여기서 일단 얘는 8이야. 초록색은. 맞냐? 그런데 이제 이 뒤쪽도 같이 최소가 돼줘야 뭔가 식 전체가 최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딱 봐도 x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 이거는 완전 제곱식 느낌이네. 2괄호 x-1의 제곱 마이너스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당연히 얘는 최소값이 얼마니? 마이너스의 5겠지. 따라서 최소값은 일단 3이 되겠네. 8-의 5니까. 근데 그럴 때 x랑 y가 얼만디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일단 여기는 보자마자 x가 얼마면 돼요? 이 x가 1일 때. 그래야 꼭지점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이쪽 산술기하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였지? 얘랑 얘가 뭐 할 때? 같을 때. 근데 결국 이거랑 이거분의 16이 같다는 건 얘가 얼마일 때? 이게 얼마라고요? 4일 때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4가 돼야 돼.
근데 x가 1이어야 이쪽이 최선이니까 일단 x는 1이야. 그럼 x가 1이 딱 들어가 주면 이미 4잖아. 그 말은 y가 얼마라는 거야? 따라서 x가 1이고요. y가 0일 때 최소값은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산기랑 2차 방정식의 최소값 이런 게 같이 결합된 문제. 자, 12번. 어려운 거 맞아요, 이 단어는. 작정하고 존나 어렵게 내면 못 풀어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x 플러스의 4y는 6. 그 다음 x분의 3 플러스의 y분의 4는 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봐라. 어떻게 할값이요? 얘는요, 두 가지 풀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 두 식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3x 플러스의 4y 곱하기 x분의 3 플러스 y분의 4 이렇게 둘을 곱해볼게. 그러면 얘를 당연히 전개할 수 있을 거야. 준성아 한번 전개해볼래? 숫자 부분 뭐 나와요? 25. 왜냐면 3, 3은 9, 4, 4는 16 이런 파트가 있으니까 일단 25가 살아남을 거야. 자, 그러면 뭐가 있냐면 3x랑 y분의 4가 만나서 y분의 12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파트가 만나서 x분의 12y가 있습니다. 오, 주한쿤 서로 무슨 수네 이거. xy랑 y분의 x가 어때? 서로 역수. 역수인데 나는 최소값 찾고 싶어. 뭐가 바로 생각이 나 둘 중에? 산술기하가 생각이 나겠죠. 자, 그래서 바로 산술기하를 때려버리시면 25는 그대로 따라오는 거고요. 2 루트 둘을 곱한 거니까 12의 제곱에다가 x분의 y, y분의 x는 약분 이렇게 되겠지. 자, 따라서 이쪽이 25 더하기 2 곱하기 12니까요. 24를 더해줘. 49 이렇게 나와. 근데 주의할 거 애초에 내가 시작했던 이 식이 뭐냐면 3x 더하기 4y가 6이라고 했으니까 6에다가 내가 구하고 싶었던 x분의 3 플러스 y분의 4를 곱한 게 49 이상이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냐면 내가 원하는 거 6분의 49겠죠. 맞나? 자, 두 번째 풀이는 뭐냐면 자, 첫 번째 풀이는 결국 두 식을 곱함으로써 뭘로 해결했냐면 산기로 해결했던 문제야. 이건 내신에 다시 알려드릴 건데 저런 유형은요 코시로 풀 수도 있다. 제곱이 없는데 어떻게 코시로 봐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나는 이런 걸 억지 코시라고 불러요. 억지 코시. 제곱이 없는 거를 억지로 제곱으로 보는 거지. 어떻게? 저기 있는 3x라는 것 자체를요 억지로 루트 3x의 제곱이라고 억지로 봅니다. 4y도요 루트 4y의 제곱이라고 봐요. 그 다음 내가 구하고 싶은 x분의 3도요 루트 x분의 3의 완전 제곱이라고 억지로 보고요. y분의 4도요 루트 y분의 4다의 제곱이다라고 억지로 봅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나왔지. 그러면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냐 하면 ax, 즉 루트 3x랑 루트 x는 3을 곱하면 돼요. 얼마냐? 3이죠. 루트 4y랑 루트 y분의 4를 곱하면 돼요. 얼마냐? 4죠. 이거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이게 뭐였냐면 억지로 그냥 봤던 것 뿐이니까 원래 이거 3x 플러스 4y임 6. 얘도 그냥 억지로 봤을 뿐 그냥 원래대로 x분의 3 플러스 y분의 4임. 그리고 우변이 77에 49죠. 그럼 최소값은 똑같이 6분의 49라고 나와. 두 풀이 다 당연히 맞는 풀이긴 한데 억지로 코시로 볼 줄 아는 게 다른 문제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어서
이 문제는 억지코시로 푸는 방법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됩니다. 제곱이 없는데 제곱을 내가 봐야 되는 거라 어려움, 억지코시. 자, 그 다음 이번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한번 풀어봐. 13번. 풀어봐. 한 3분 줄게. 고민이라도 해봐. 아이고. 아이고, 무릎 아파라. 보자. 부신 분이 계시나. 까비. 자, 확인하겠습니다. 13번부터 봅시다. 맞추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시네. 자, 볼게. 얘도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한데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이라는 친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k 이상이다를 만족하는 k의 최대값을 구하래. 일단 시작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반대로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게 k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풀이가 두 개로 갈려요. 첫 번째 풀이 이렇게 푸신 분 한 분 봤어요. 싹 다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1, BVB, CC 때문에 일단 111, 3이 나오지. 맞냐? 그 다음 A랑 B분의 1이 만나면 B분의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개 쭉 갈게 C분의 A가 있고요. B가 전개되면서 A분의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분의 B가 있고요. 그 다음 C가 전개되면서 A분의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분의 C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짝을 잘 찾아보니까요. B분의 A랑 A분의 B가 역수네. C분의 A랑 A분의 C가 역수네. 그 다음 C분의 B랑 B분의 C가 역수죠. 그치? 그래서 각각에다가 산술기하를 한번 때려볼 겁니다. 그러면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3 플러스 노란색 쪽을 보면 얘랑 얘니까요 2. 그 다음 초록색을 보면 얘랑 얘 역수니까 플러스 2. 그 다음 핑크 쪽을 보니까 얘랑 얘라서 플러스에 2 이렇게 되고 한 부등식에서 한 식에서 산기를 3번이나 썼어요. 그리고 좀 조심하긴 해야 돼. 뭐가 일치하는지를. 등호 성립 조건이 공존 가능한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노란색은요. B분의 A랑 A분의 B가 구했으니까 당연히 얘랑 얘가 같다. 그 말은 크로스 하면 A랑 B가 같으면 이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을 해요. 초록색은 C분의 A랑 A분의 C니까 이 새끼의 등호 성립 조건은 C랑 A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핑크는 C분의 B랑 B분의 C니까 이 새끼는 A랑 B랑 C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모두가 같으면 되겠지. 공존이 가능한 등호 성립 조건이었던 거지. 그래서 최소값은 9다. 이게 산기를 쓰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 방금 내가 알려준 억지 코씨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루트 A, 루트 B, 루트 C,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을 이렇게 억지로 봅니다. 보세요.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 루트 C의 제곱. A분의 1을 억지로 봅니다. 루트 A분의 1의 제곱, B분의 1을 루트 B분의 1의 제곱, C분의 1을 루트 C분의 1의 제곱을 억지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요. 이게 항이 몇 개로 늘어나도 성립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3개씩으로 늘어나도 하나씩을 곱해, 가운데 거 곱해, 오른쪽 거 곱해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코시 때리면 얘랑 얘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 성립합니다. 아, 뭔 소리야? 왜 제곱이 여기 있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A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도 9 이상이야. 자, 그러면 결국 이 친구가 9 이상 이렇게 나왔으니까 K짜리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최대값은 9겠죠. 답은 9였습니다. 억지 코씨를 보거나 아니면 전개해서 산기를 보거나. 자, 그 다음 14번도 봅시다. 14번도 약간 블랙라벨 같은 거에 있는 좀 아주 뭐라 그럴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2,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12를 만족시킬 때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음. x라는 녀석을 주인공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꾼다. y 플러스 z는 2-x다. x만 좀 특별칙으로 보내줘요. 저쪽으로. 그 다음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요 12-x의 제곱이다 하고 저쪽으로 보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코씨를 적용합니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1 곱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z의 완전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코씨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 2배의 이게 12-x제곱이네. 크거나 같다. y 플러스 z니까 바로 2-x의 또 제곱이 되겠군요. 웜에. 그러면 이항합니다. x의 제곱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넘어옵니다. 3x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의 4x가 있음 둥. 4죠. 24네요. 넘어옵니다. 마이너스의 20.
얘가 0 이하다. 아까 준성이 계산 실수했던 것 같은데? 준성이가 아니었나? 그쪽에서 이거랑 비슷한 2차식 나왔는데 계산 실수해가지고 뒤에가 11 이렇게 나왔던 친구 있던데? 준성이었나? 너였나? 몰라. 계산 실수 있던데. 아무튼 이거 인수는 돼요. 1, 3과 2랑 10이겠네. 마이너스에 4 만들려면 플러스랑 마이너스. 따라서 x는 마이너스의 2보다 크거나 같고요. 3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는 되게 이상한 풀이야. 정말 내신만을 위한 문제죠. 뭔가 가치도 딱히 없으면 그냥 저렇게 해야만 풀 수 있어요. 뭐 어쩔 거야. 근데 내신이니까 저런 것도 공부해야 되는 게 좀 싫다. 나도 이 단어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를 보면 당위성이 없어. 수투 같은 거 또는 뭐 2차 함수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풀 수 있거든. 근데 이런 코시-슈바르츠나 산술기하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돼? 그렇게 풀어야만 풀리니까 이런 유형이 좀 많아서 암기의 느낌도 나고 뭐 대가리 좁은 친구만 푸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도 나고 뭐 썩 기분이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까지 일단 산술기하 영재 단어는 일단 맞춰보도록 할게요.